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료 구조가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슨 53부터 58까지 OS 문제를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문제 보면 일반 트리하고 이진 트리를 구분을 해요. 일반 트리라고 하면은 이진 다음에 뭐 3진도 있고 뭐 4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리들을 우리가 일반 트리라고 하죠. 차수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차수는 열의 수였었죠. 행의 수가 카더널리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식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식의 수. 트리라고 하면은 항상 부모 자식 1대0 관계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부모가 몇 개 자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하는 게 트리였었어요. 서브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분해를 한 거죠. 특히 루트를 제거했었을 때 만들어진 서브 트리를 프레스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레스트라고 해서 루트를 제거했을 때 만들어진 서브 트리를 프레스트란 말도 썼었고요. 숲이란 말도 썼고,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차수라고 하면. 단말로드는 틀이란 것은 나무를 뽑아서 치켜 들었다 했었죠. 치켜 들으면 루트가 있고 뿌리가 있고 맨 밑에는 이파리가 있겠죠. 이파리. 그래서 다른 말로 이프노드 이렇게도 부른다 했었죠. 그래서 가지가 없는 이제는 자식이 없는 노드가 이제 이프노드다. 맞아요. 트리 구조에서 간선. 어차피 간선이라는 것은 뭐 자식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선수 이제 2와 노드수 n이었을 때 헷갈린다 했었어. 작년 문제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리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이진 트리가 뭐 일반 트리 안에 포함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공집합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진 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트리와 구분을 한 것뿐이지 뭐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더 써도 되죠. 엣지 수가 지금 어때? 2는 엣지였었죠. 2라는 거는 엣지 간선수였었어요. 엣지의 수는 노드 수에다가 하나 맞네요. 그죠? 이런 거 하나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꾸로만 하고 있네요. 노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동그라미 노드죠. 동그라미 노드. 엣지가 간선이고 간선수는 노드수 하나 적죠. 그쵸? n-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n은 넘기면 2 플러스 1 노드수는 4개죠. 간선수는 3개. 그러니까 3 플러스 1에서 4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배열 뭐 공식 이런 거 있었지만은 암기는 아니라 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려고 들어야 돼요. 자, 3번 보면 일반 트리는 서브 트리의 순서가 별로 관계없죠. 일반 트리는 순서 의미 없어요. 근데 이진 트리는 상하 좌우예요. 상하 좌우. 외사례로 왼쪽 오른쪽. 제가 글씨 쓸 때 이렇게 쓰고 다 쓰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자식의 이제 순서를 구분하죠. 그렇지만 일반 트리는 그런 순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다 정의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정의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자, 4번 이진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그걸 핑계 댄다라면은 일반 트리와 구분하기 위한 거죠. 일반 트리는 공집합일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순서가 있죠. 이진 트리는. 일반 트리는 순서가 또 없어요. 구분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번 n개 노드를 갖는 이진 트리라면은 항상 n-1개 널링크. 우리가 이제 이진 트리니까, 이진 트리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사실은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 트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어요. 왼쪽 링크, 오른쪽 링크. 그 다음에 방향 그래프 했었죠. 정의를 보면 방향 그래프 했어요. B가 있고 있는 닐링크, 닐링크. 방향 그래프죠. 방향 그래프. 그래서 C가 있고 닐링크, 닐링크. 그러니까 닐링크 수는 뭐 닐링크 아니면 뭐 닐 포인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닐링크든 링크라고도 되고 뭐 닐 포인터. 포인터. 연결고주니까 연결고주. 포인터. 링크 포인터는 지금 닐링크는 4개지 않습니까? 4개? 노드수는 3개고 노드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도 없네. 마찬가지네.
그러면 닐링크 수는 4개인데 노드는 3개네. 이렇게 그릴 필요까지 없겠죠. 여러분들 점장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이젠트리니까. 그래, 원래는 이제는 정의해 보면은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 연결 그래프의 특상 구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239페이지에 보면은 트리 정의의 4번을 보면은 두 정점 사이에 사이클 존재하지 않는 연결 그래프, 그죠? 연결 그래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방향성이 있죠, 연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책이든 간에 이렇게 그린 책은 없어요. 이렇게 그려 있지. 근데 정의를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메모리 저장될 때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겠죠. 포인터로. 실제 저장 장치에 저장될 때는 이렇게 저장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완전 트리 하고요. 여러분들이 완전 인트리는 높이가 K였을 때 2의 K승 마이너스 1승, 여기서부터 노도수 N, 이거는 2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다 했었죠.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런 뭐예요? 풀이지,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되죠. 포화진 트리하고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론서에 보면은 24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인트리가 항상 이러려면 풀이죠, 풀에 해당돼요, 풀. 그래서 지금 얘는 완전 이진트리는 얘가 완전 인트리 답이 되려면은 천정함수 써줘야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문제 냈던 게 올해 계리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41페이지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는 풀었던 게 이제는 지금 241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계리직 문제, 올해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범위는 꼭 알아야 돼, 범위는. 자, 8번 보면요. 이제 내부 경로, 외부 경로인데, 이제 루트로부터 이미 경로까지 포함된 간선수가 내부 경로였었죠. 내부 노드 수가 n개일 때, 내부 경로 길이를 i, 외부 경로 2라 했을 때, i 플러스 2n이었었죠. i 플러스 2n. 그래서 뭐 저 공식을 뭐 암기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내부 경로는 얘도 1이고, 얘도 2에 2가 돼. i는 2가 된다고, i는 2. 루트로부터 임의의 정점까지 포함된 간선수 하나, 얘도 하나, 2개잖아요. 그죠? 그럼 외부 경로는 여기다가 땡땡땡땡땡, 여기다가 더 추가하는 거죠. 땡땡땡땡, 여기다 땡땡땡 더 추가한 거죠. 또 추가한 게 외부 경로였었죠? 그럼 외부 경로 2는 i 플러스 2n이라 했으니까 4개 나오면 되는 거야, 4개. 저기 지금 안 나오겠죠, 당연히. n 플러스 2i면은. i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몇 개예요? 지금 n이 지금 3개죠? 3개. 그러면은 6 되는 거고, 얘는 8 나온다는 거죠, 8. 그죠? 그럼 봐봐요. 하나, 둘이죠, 둘. 2개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8 나오지 않습니까? 8. 그러면은 이 공식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i 플러스 2n. 그래서 n 플러스 2i 하면은 뭐 안 나오겠죠. n 플러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n 플러스 2i. n은 지금 3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되죠. 7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지만 정의를 정확히 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 외부 경로 길이를 i 플러스 2n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려보면 되죠. 정의가 단말 노드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시킨 거잖아요. 단말 노드에 새로운 노드를 더 추가시킨 게 외부 경로 길이. 그래서 루트로부터 새로 추가된 노드까지 경로가 하나, 둘 포함된 간선수였으니까 하나, 둘 다 2개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해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9번 보면요. 이진트리에서 이제 중위운행 왼쪽 좌노드의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서 그 노드를 방문하고 이제 부노드 또 오른쪽 좌노드. 그러니까 중위운행은 좌, 그 다음에 그 노드를 끝까지 이동해서 그 노드 방문하고 이제 부노드 좌, 부,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된 거죠. 부노드가 가운데 있었죠. 좌, 부, 우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었죠, 운행법이.
243페이지 있는 건데, 이거 해보셨어요? 이것도 국가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었고,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번도 더 나왔죠. 다 포함하면. 자, 힙트리는 항상 완전 트리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진 트리하고 분명히 풀바이너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풀바이너리 트리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이진 트리가 풀바이너리 트리를 포함했었죠. 범위를 보면은 요걸 포함하잖아요, 얘가. 네? 그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의 범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분하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최대 힙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대 힙은 강노드 키값이 그 자식의 키값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예, 이것은 최소 힙이죠. 최소 힙. 그래서 이제는 최대가 아니라 이제 최소 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그려보면 되죠. 강노드 키값이 있는데, 키값이 뭐 14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예? 그 자식의 키값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3이고 14 이렇게 되면은 그 키값 있는데 자식의 키값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작거나. 어? 작거나 같다는 얘기? 어? 크지 않다. 얘가 크지 않은 거니까, 그죠? 맞죠? 크지 않은 거니까 작거나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러면 이제 최소입이지 않습니까? 최소입.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 그려서 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예, 같은 숫자 있었죠. 자, 12번도 보면은 최소입 트리는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작지 않은 완전 인트리다. 부모 노드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작지 않다. 그럼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크거나 같다. 예. 작은이니까. 예. 그럼 부모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식 노드 키값보다 작은, 예. 부모 노드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부모 노드 키값 있는 자식 노드 키값보다 이제 작은인데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입을 말하고 있는데 같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했었어요. 틀린 이유는 부모 노드 키값이 자식 노드 키값보다 작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같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같을 수 있다. 예. 키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완전 인트리가 최소입이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려서 보시고 같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입이나 뭐 최소입을 보면은 부모와 자손도 같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13번에 있는 것처럼 이진 탐색 트리가 나오면 어때요? 같을 수가 없죠.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운행을 실패한 곳에 새로운 노드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노드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모 노드보다 작은 왼쪽, 크면 오른쪽에 집어넣기 때문에 얘를 중위 운행하면 항상 오름차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힙하고 있는 힙트리하고 이진 검트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태그도 보면은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힙트리하고 이진 검트리는 이제 많이 나왔어요. 자, 14번. 이진 트리 검색은 모든 원소의 키를 가지며 어떤 두 원소도 동일한 키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는 유일한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15번. 이진 탐색 트리는 새로운 원소를 삽입시키기 위해서 먼저 동일한 키값을 갖는 원소가 트리에 있는지 탐색이 성공하면 삽입하는 거예요. 탐색이 실패하면 실패. 예, 실패하면 집어넣었었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분 틀렸고요. 16번.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삭제는 항상 단말 노드에서만, 그렇지 않죠? 임의의 노드에서 삭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쉽지 않다고 했었죠. 246페이지에 보면은 삽입 삭제 있는 삭제에서 60을 삭제했을 때 반드시 55가 삭제된 위치로 와야만 된다라고 했었죠. 왜? 60의 왼쪽 서버 트리에는 45, 50, 55, 52가 있지만 오른쪽에 70밖에 없죠. 더 치우친 쪽에 있는 노드가 와야 되는데 왼쪽 서버 트리 중에서는 제일 큰 값,
만약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서비트 중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 삭제 노드와 위치를 바꾼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있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와서 N개 정점으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대 간선수는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방향 그래프가 아니라 방향 그래프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의 최대 간선수 이러면 더 곱하기 1 해준다라고 했었죠. 방향 그래프는 들어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주니까 최대 간선수 오면은 n에 n-1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7년 대전시 한번 나왔지만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다. 비공개 문제가 의외로 올해 보면은 PCB를 물어봤거든요. PCB. 이 PCB를 제가 이제는 엊그저께 국가직 문제를 다시 이제는 그 적중률을 가지고 이제는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얘가 보니까 30%가 안 돼요. 20몇 프로밖에 못 맞췄어. 국가직은 커트라인이 82점이었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20%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아니 PCB가 이미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맞췄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 대전시 한번 나오고 2006년 국가직에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PC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20%밖에 못 맞췄는데 근데 지금 지주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PCB는 제가 뭐 OS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PCB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기출문제집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날 확률이 낮고 이런 건 제가 다 빼버렸어. 그런 거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봤자 1100문제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 계열직이든 뭐 전산직이든 간에.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2007년 디자인시에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프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잘 좀 보셔야겠어요. 18번 보면은 이제 그래프 운행에서 너비우선 탐색은 스택이나 순 아니죠. 바뀌었죠, 이거. 이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너비우선 탐색에 대한 정의하고 여기 깊이선 탐색이 이게 바꾸면은 딱 맞죠, 바꾸면. 인터체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할 때는 Q를 쓰고 깊이선 탐색할 때는 스택, 순환함수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19번. 그 너비우선 탐색 운행 기준은 현재 방문한 노드의 현재 방문한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어때요? 바뀌었죠? 이 두 개가. 두 개가 인터체인지 하는데. 그 현재 방문 노드 기준에서 인접한 걸 접근하면은 깊이우선 탐색했었고, 시작 노드에 인접한 노드를 먼저 방문하게 되면은 이것은 너비우선이었었죠? 그죠? 암기할 때는 이거 너비우선이 Q 쓰는데 Q 그림은 다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너비. 네? 이렇게 했었고. 스택 그림은 어떤 책이나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어떤 책이 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책으로 공부했던 간에 스택 그림 보면은 다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깊이가 느껴졌었고, 너비가 느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안 까먹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행 기준도 처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지금 18, 19번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운행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는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겠어요. 자, 20번 보면 이제 신장트리인데, 신장트리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무방향 그래프죠. 맨날 신장트리 그리는 것만 나왔지 정의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로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다. 말로 나오면. 무방향 그래프 지에서 지의 모든 정점과 연결선의 구분집합을 했었죠. 그래서 사이클이 포함되지 않고 최소 n-1 갈건. 이건 나왔었죠. n-1개 간선. 그래서 n-1개 간선을 갖는다라는 거는 2016년 계획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건 나왔는데 또 이건 이 부분은 안 나왔죠. 자, 21번 보면 크로스 컬브 고비인은 간선들을 오름차순에서 작은 간선, 적은 간선부터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또 정점 밀수가 n개일 때 시간 복잡도가 이래요. n제곱. 정점 밀수가 n개일 때. 이거 치사하게 국가직 했던 것 같은데 뭐 간선의 수를 n이라 했어. 보통 정점 밀수 n이라는데
간선의 수 n일 때 이렇다 하면 틀리는 거죠. 간선의 수는 보통 엣지니까 2가 되는 거고 이는 2, 5, 9, 2 이렇게 말해 맞아요. 그거는 크루스칼이든 솔린이든 다 마찬가지죠. 응? 크루스칼이든 프림이든 솔린이든 다 n제곱 나온다는 거 그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51페이지에 보면은 크루스칼, 프림 이런 거 다 노드수 n개일 때 시간 복잡도 n제곱 나오고 간선수 2일 때 간선수 2일 때 엣지 1, 5, 9, 2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22번. 프로젝트 완료하기 위한 최소 시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 간선점의 토크인데 이제 시작점과 종점까지의 최장 경로, 가장 긴 경로가 끝나야 끝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254페이지 있는 거죠. 254페이지 간선작업 네트워크가 있는데 딱 한 번 나왔죠. 2010년 서울시면은 이거 비공개라고. 예, 이거 중요한데 또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거 또 내면은 이것도 사실 계획직이든 뭐 다른 전산직이든 간에 30%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는 그 특강에서도 얘기를 해서 찍어 놨거든요. 예, 최근 한 3, 4년 정도는 풀어보도록 학생들이. 근데 그 전건 잘 안 풀어요. 예? 또 이제 많은 강의가 3, 4년 이 정도만 풀어주고 또 안 풀어준단 말이야. 워낙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과거 문제를 하더라도 중요한 개념이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 임계경로인데 임계경로란 것은 시작정점에서 독립지점까지 최장 경로죠. 이 최장 경로가 뭐라고요? 임계경로가 돼요. 임계경로. 자, 이제 13번 간선자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 완료하기 위한 최소 시간, 프로젝트 완료의 최소 시간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최장 경로예요. 최장 경로가 끝나야 전체가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계경로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254페이지를 보더라도 2개 존재했었죠? 임계경로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임계경로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오직 하나, 이 부분부터 틀렸죠?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렬이 있는데 우리가 정렬 비급법이 있고 이제 분배법이 있어요. 얘는 이제 분배법이죠. 사실 이제 우리 시험에는 분배법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7급에는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구분은 하셔야 돼. 어떻게 이제 비교하지 않고 정렬하느냐. 그래서 얘는 기술 정렬은 실적으로 얘는 운행법이 이제 올해 계류직에 나왔던 거죠. 운행하는 게. 처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나머지 애들은 다 비교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옆 사람하고 누가 키가 크냐? 라고 할 때 어때요? 비교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술 정렬은 어때요? 예, 얘는 비교하지 않고도 크기를 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 외부 정렬, 내부 정렬 구분할 때는 다 머지야, 다 머지. 예, 머지인데 뒤에 머지만 빼라 했었죠? 뒤에 머지를 뺀 나머지가 외부 정렬. 그래서 외부 정렬이라는 얘기는 보조결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56페이지 있는 표예요. 그래서 퀵정렬 같은 경우는 평균일 때 이렇고 최악일 때 이렇죠.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거품 명렬, 이제 버볼이죠. 버볼은 거품. 그래서 이제 물방울 보면은 이제는 인접한 레코드가 이렇게 같이 있죠. 키를 교환하는 거고 각 단계마다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이 맨 뒤로 가죠. 자, 삽입정렬은요. 레코드 이동 횟수를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된 거죠. 이것은 아니죠. 레코드 이동 목적. 삽입정렬 같은 경우가 이동 횟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중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선택해 가면서 이게 선택정렬이에요. 선택. 예, 실렉트가 되죠. 실렉션. 예, 실렉션 소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정렬. 그래서 삽입정렬이 이동 횟수가 많죠.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중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가지고 선택, 1패스. 특별한 말에서 오름차순이니까 1패스 하면 인덱스 1에 가장 작은 값이 5도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했었죠. 이동하는 방법이 선택정렬이었어요. 네, 그래서 합병정렬 같은 경우는 대상 크기만큼의 추가 공간을 더 필요한다. 그래서 기억공간 EN에서 제자리 정렬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제자리 정렬인 애가 3개, 이것만 기억해서 제자리 정렬.
그래서 안정, 불안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안정, 불안정은 몰라도 되고, 그것까지 암기로 못 오는 거고요. 제자리, 그 주어진 공간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선택, 버블, 삽입, 뭐 쉘도 있는데, 쉘은 얘는 책 같은 데에서 언급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선택, 버블, 그 다음에 삽입. 이 세 개는 제자리 정렬이다. 뭐, 유연합병은 기억 공간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정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자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 선택, 거품, 그 다음에 삽입정렬 이 세 개는 제자리 정렬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